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6월 11일 수요일 저녁 6시 10분입니다. 어제 미국 증시는 상승 마감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기대감 이런 것들이 작용을 했다라고 하고요. 그 테슬라가 좀 많이 올랐네요. 그죠? 트럼프하고 일론 머스크가 또 사이좋게 지내는 모습을 보이니까 테슬라가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나머지 특별한 내용은 없는 것 같고, 하여튼 미국 증시는 찔끔찔끔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죠? 한국 증시는 요즘 시원시원하게 올라가는데 분명히 미국 증시는 찔끔찔끔 상승 탄력이 좀 둔화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뭐 이게 특별히 이상한 건 아니라고요. 그죠? 지금은 상승 탄력이 둔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젯밤 미국 증시는 좀 기술적으로 중요한 날이라고 좀 생각을 하긴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나스닥이고요. 여기가 역사적 고점, 중요한 저항입니다만은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자리는 여기라 말씀드렸죠. 그죠? 이 자리가 가장 중요한 자리인데, 이 자리를 앞두고 이제 이 자리에 굉장히 좀 근접했기 때문에 이 좀 강한 매도세가 나타날 수도 있다고요. 그리고 그 몇 시간 뒤에 이제 미국 물가지표 발표되죠. 그죠? 하여튼 뭐 무슨 경계감이니 뭐니 하면서 이런 자리에선 강한 매도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그런 자리인데, 그래서 어젯밤에 좀 움직임이 좀 중요하다라고 봤는데, 뭐 계속해서 잘 올라가고 있으니까 미국 증시가 좀 강하긴 강하구나 라는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좀 중요한 것 같긴 해요. 어젯밤에 이런 상승이. 그러니까 오늘 밤 말씀드렸다시피 몇 시간 뒤에 미국 물가지표가 발표되는데, 이런 말씀을 드렸었죠. 그죠? 이 시장이 미리 올라가고 있으면은 어떤 지표가 발표되고 나서도 계속 올라가는 경우가 많다. 시장이 떨어지고 있으면 어떤 지표 발표 이후에도 계속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어떤 지표가 발표되는 순간에 방향을 이렇게 딱 바꾸는 거는, 이런 건 사실 좀 특이한 경우에만 뭐 이런 일이 좀 나타나긴 합니다. 확률적으로 이제 굳이 생각을 해보면 가던 방향으로 계속 이렇게 가던 방향을 계속 가던 확률이 좀 높긴 높습니다. 뭐 이런 생각을 바탕으로 봤을 때, 이 어젯밤에 뭐 저항이다 이러면서 한번 물가지표 발표 전인데 꺾여버렸으면은 물가지표 발표 이후에 시장이 또 어떻게 될지 그죠? 시장의 분위기가 좀 안 좋아질 수도 있었죠. 근데 일단 어젯밤까지 계속해서 상승하니까 물가지표 발표 앞두고 미국 증시가 계속해서 중요한 저항 앞두고 찔끔찔끔 잘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래, 오늘 밤에 물가지표도 뭐 별로 나쁘지 않을 모양인갑다 라는 그런 생각을 일단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 생각보다 강하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영상에서 말씀드린 거는 미국도 중요한 저항 부근에 굉장히 많이 이렇게 근접해 있고요. 뭐 유럽, 뭐 일본, 중국 뭐 등등 다들 중요한 저항에 근접해 있어서 조금 매도세가 쏟아지는 거 아니냐라면서 이제 살짝 경계성 발언을 제가 좀 어제 했었는데, 그런 게 아니고 지금 경계의 반응이 아니고 계속해서 저항을 찔끔찔끔 이렇게 소화하면서 위로 올라가는 모습이니까, 일단 뭐 계속해서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긴 있습니다. 다만 그죠, 아직 저항을 넘어간 건 아니라고요. 그죠? 어제 어떤 말씀 드렸죠? 지금 상황은 어쨌든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차라리 여기서 한번 뭐 자빠져요. 주식시장에 한번 쿵 자빠지면 눌림시 매수, 아니면 이 자리를 돌파한 착해서 레벨업이 되면 이제 그런 매수인 거지. 지금 상황은 사실 좀 이제 어쨌든 중요한 저항을 넘어간 건 아니니까, 저항 부근에 다가서고 있으니까 여기서 주식을 사는 거는 좀 그죠? 부담스럽겠죠. 그래서 어쨌든 보수적인 대응은 계속해서 가지고 가는데, 계속해서 보수적인 관점은 가지고 가는데, 일단은 이런 모습이면은 물가지표 발표 이후에도 이렇게 찔끔찔끔 오르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 나스닥이 계속해서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여기가 이제 중요한 저항이기 때문에 쉽게 넘어가기는 어려울 거다. 그래서 기본적인 시나리오는 박스권으로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글쎄요, 뭐 잘하면은 넘어갈 것 같은 모양도 지금 보이고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레벨업하면서 미국 증시가 또 계속해서 올라가려는, 계속해서 신고가 랠리를 또 이어나가려는 그런 냄새도 살살 나고 있습니다. 그런 거를 조금 기대할 수 있는 때인데요. 근데 일단 뭐 계속해서 말씀드리다시피 지금은 일단 그런 냄새가 나는 거지 아직 올라간 게 아니다. 그죠? 아직 그 위에까지 돌파한 척 한 게 아니라고요. 레벨업 된 건 아니죠. 그죠? 그래서 일단 그런 기대감은 좀 가질 수 있는데, 그런 기대감에 올인해가지고 지금 주식을 잔뜩 비중을 들고 있고, 그거는 좀 위험하지 않을까. 그런 거는 조금
경계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수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 드렸습니다. 하여튼 변동성 지수 이런 걸 보시면은 계속해서 이 중요한 자리를 지금 이제 깬지 3거래일째거든요. 이 정도면 사실상 여기 못 올라온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도 굉장히 중요한데 빨리 올라올 거면 빨리 올라와야 되는데 지금 여기 밑에서, 이 라인 밑에서 3거래일째 지금 놀고 있죠. 그죠? 이 정도면 일단은 시장이 많이 안정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근데 그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밤 물가 지표가 중요하다고요. 그죠? 오늘 밤 물가 지표가 발표 예정인데 이 CPI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 CPI 때문에 미국 증시가 막 급등하고 레벨업하는 거, 그런 거는 잘 모르겠는데 CPI 때문에 시장이 좀 자빠질 수는 있습니다. 주식시장이. 저의 생각은 일단 그렇습니다. 그런 점을 좀 경계를 해야 되겠다 싶어요. 어제 채권시장, 지금 30년물 선물 보고 계신데 이 채권시장이 계속해서 힘이 없습니다. 물론 뭐 지금 힘이 없는 때이긴 해요. 그게 맞긴 맞죠. 지금 힘이 없는 구간이긴 합니다. 이 중요한 저항을 지금까지 잘 못 넘고 있거든요. 여기가 어떤 중요한 저항이다 말씀드렸는데 여길 넘어가야 뭐 본격적으로 이렇게 뭐 반등을 하든가 하는 거지, 지금은 그냥 여기서 이 단기 바닥 정도 만들어 놓고 지금 어떤 바닥 확인 과정 중인데 지금 아직도 의미 있는 라인을 여길 넘어가지 못해 가지고 이건 그냥 횡보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횡보하고 있다라는 건 뭐죠? 그만큼 아래쪽으로 매도세가 좀, 그래도 장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이 매도세의 영향이 계속 남아 있다라고 좀 봐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오늘 밤 물가지표 발표 예정인데 삐끗 잘못하면은 또, 그죠? 또다시 굉장히 채권이 또 고통스러워질 수 있는데, 물론 이 구간에서 움직인다면은 주식시장은 괜찮을 수 있는데 이걸 깨거나, 그죠? 네. 지금 이걸 아래쪽으로 깨면은 주식시장이 좀 큰 충격을 받을 수 있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물가지표 때문에 주식시장이 뭐 자빠질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요. 얘가 이렇게 올라간다고 하면은 뭐 주식시장이 뭐 괜찮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박스 밑으로 떨어지는 건 주식시장에 안 좋겠죠. 그죠? 왜냐하면 고물가, 이 밑으로 오면은 고물가니까, 물가, 고금리 부담을 주식시장이 느끼게 되는 거니까 주식시장에 안 좋을 수 있다. 위쪽으로 올라가는 건 괜찮은데, 근데 어쨌든 물가지표가 삐끗하면은 얘가 아래쪽으로 자빠지면서 주식시장이 좀 흔들릴 가능성은 있겠죠. 그죠? 하여튼 물가지표가 오늘 예상에 적당히 부합해주면서 적당히 시장에 큰 충격 없이 넘어가면은 주식시장은 일단 계속해서 찔끔찔끔 올라갈 가능성이 있을 겁니다. 하여튼 지금 상황에서 미국 증시가 막 급등하고 그런 거는 사실 또 별로, 또 사실 어떤 측면에서 보면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죠? 여기서 지금 한동안 한국 증시라든가, 최근에 한국 증시 굉장히 좋았죠. 그죠? 미국 증시 상승 탄력이 좀 둔화되니까, 미국으로의 쏠림이 좀 완화가 되니까 한국 증시가 좋았던 것도 한 영향이 있을 겁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미국 증시가 이 중요한 저항을 돌파한 척하면서 레벨업을 해버리면은,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오히려 한국 증시로 올 돈이 없어질 가능성도 좀 줄어들면서 뭐 신흥국이나 이런 데에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런 점들 한번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잠깐만요. HTS가 멈춰가지고, 잠깐 인터넷이 끊겨가지고 다시 복구하고 왔습니다. 6시 20분 됐네요. 하여튼 뭐 이야기를 좀 이어나가자면, 어쨌든 주식시장 이야기는 뭐 얼추 다 했고요. 몇 가지만 좀 더 체크하자면은, 어쨌든 그죠? 지금 달러 약세는 은은하게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죠? 달러 약세, 유로화 강세는 계속해서 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은 뭐 원자재라든가 신흥국 주식이라든가 이런 게 좀 좋을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좀 괜찮은 그런 구간이죠. 국제유가 지금 보고 계신데, 국제유가는 65달러가 중요한 저항이라 말씀드렸습니다. 65달러 지금 돌파 한착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 돌파 한착 했는데 다시 밑으로 밀렸고, 오늘 다시 한번 재차 돌파 안착 시도 중입니다. 65달러는 굉장히 무거운 저항이기 때문에 지금 안착에 시간이 좀 걸리는 모습이긴 한데, 근데 일단 결과적으로 꾸역꾸역 이 위쪽으로 올라올 것 같긴 합니다. 어쨌든 뭐 시장 분위기가 좋다 보니까 국제유가도 저렇게 좀 상승을 하려고 하는, 중요한 마디 가격을 돌파 안착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눈에 띕니다. 전반적인 이야기를 좀 다 드려봤고요. 하여튼 요즘에 이 심리적으로 굉장히 투자자들이 좀 뜨끈뜨끈하게 달아오른 것 같습니다. 뭐 경제 지표라든가, 뭐 트럼프의 트럼프의 무역 관련된 정책이라든가 관세 관련된 정책이라든가,
뭐 이런 좀 불확실성이 있긴 있는데, 그래서 사실 그 실질적인 경제 지표나 이런 것들은 뭐 조금 좀 부진한 상황이긴 한데, 근데 어쨌든 이 보시면은 네, 그죠? 이 지금 투자자들, 주식 투자자들의 심리는 굉장히 좀 뜨거운 것 같긴 합니다. 물론 미국 증시는 좀 괜찮습니다. 미국 증시는 뭐 Fear and Greed 인덱스가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그죠? 미국 증시는 그 이런 지표를 보면 아직까지 괜찮아요. 그러니까 미국 증시는 최근에 상승 탄력이 저항을 앞두고 상승 탄력이 좀 둔화가 됐기 때문에 이런 어떤 심리가 조금 덜 달아오르긴 했는데, 어쨌든 최근에 달러 약세 뭐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이 주식 시장에 좀 달러 약세 등으로 인해서 특히 뭐 한국을 비롯한 신흥국 증시들 중에서 이렇게 좀 과열되는 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뭐 이런 원자재들이나 이런 것들이 좀 과열되는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지금 그 일부 그렇게 과열의 조짐들이 좀 나타나는 데가 있다. 그리고 투자자들의 어떤 긍정적인 그런 심리가 상당히 좀 강하다. 이 정도를 일단은 좀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이 실제 경제 상황, 실제적인 뭐 고용 지표라든가 이런 거에 비하면은 지금 투자자들의 어떤 위험 감수하는 그런 심리는 굉장히 좋다. 그래서 일부 자산들은 좀 단기 과열 이런 거를 좀 우려해야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분위기가 좀 좋고 투자자들의 심리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사실 그저 말씀드리고 있죠. 이 중요한 저항이 왔다 하더라도 이게 지금 매도세가 강하게 잘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있죠. 하방 베팅은 단기 과열이 됐다고 하방 베팅 생각하는 거는 지금은 굉장히 위험한 베팅일 수 있다라고요. 지금 뭐 말씀드렸다시피 경제 상황 자체는 별로 안 좋을 수 있으나 심리가 워낙 좋아서 사람들이 주식을 잘 안 내다 팔려고 하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과열이 됐지만은 잠깐 식었다가 또 올라갈 수도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방 베팅 이런 걸 생각하실 수도 있는 때이긴 한데 그런 거는 아직은 굉장히 위험한 거다. 지금은 계속해서 눌림시 매수가 정석적인 대응이긴 합니다. 보수적인 대응을 하자라고 말씀은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굳이 뭐 정석이 뭐냐 그러면 계속해서 눌림시 매수가 정석이지, 지금 공격적인 하방 베팅은 지금 매우 공격적이고 좀 위험한 베팅일 수 있다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한국 증시 좀 볼게요. 한국 증시는 뭐 정말 쉬지 않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단기 과열이 분명히 코스피는 매우 심각하긴 합니다. 사실 코스피는 단기 과열이 너무 심각하면 이렇게 진짜 아래쪽으로도 이렇게 먹을 만큼 시세가 좀 나타나기도 하는데, 말씀드렸죠, 그죠? 지금 현재 심리가 굉장히 좀 좋긴 합니다. 그래서 이게 쉽게 아래쪽으로 가기도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진짜 분위기가 좋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급등하고 나서 기간 조정하고 급등하고 나서 기간 조정하고 급등하고 기간 조정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올라가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이렇게 단기 급등했다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기간 조정 나오면은 또 올라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방 베팅이라든가 이런 거는 조금 어쨌든 지금은 좀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지금은 지금은 뭐 수익 지금 아래 써 있는 말들 있죠. 수익은 길게 손실은 짧게. 어쨌든 주식으로 수익 보고 계신 분들은 계속해서 일단 수익 좀 누적시키시고, 아니면 뭐 찔끔찔끔 현금 비중 늘리시는 뭐 그런 보수적인 대응, 뭐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방 베팅 생각할 만하지만은 근데 어쨌든 지금은 굉장히 하방 베팅이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다는 걸 생각해 보셔야 되고, 지금 코스피는 위쪽에 이제 저항이 여기죠. 상승에 대한 목표치가 여기 정도까지 열린 겁니다. 거의 뭐 선물 한 400까지 봐야 돼요. 선물 한 400까지. 그래봐야 이제 10포인트 남은 건데 대략적으로 400. 지금 이 저항이 없습니다. 워낙 급격하게 올라오고 이쪽에도 워낙 급격하게 떨어졌던 구간이라 저항이 없어가지고 사실상 400이 사실상 일단 400에나 가야 의미 있는 저항이 있긴 있습니다. 400까지 갈지 안 갈지 모르죠, 그죠? 뭐 이렇게 급한 변동성이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건데, 아무튼 단기 과열된 거는 분명하긴 하니 좀 경계가 좀 필요하겠습니다.
그 뭐 장기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죠? 여기서 또 기간 조정 거치면서 또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또 자빠질 수도 있고, 그죠? 이거는 어떻게 될지 전 일단은 잘 모르겠습니다. 뭐 코스닥은 오늘 그죠? 이제 슬슬 이제 코스피가 해먹을 만치 해먹으니까 이제 코스닥으로 슬슬 돈들이 좀 몰려오고 있습니다. 이제 코스닥의 시간이 살짝씩 좀 온 것 같아요, 본격적으로, 그죠? 코스닥은 오늘 드디어 변동성을 좀 터트린 겁니다, 그죠? 봉의 길이가 좀 길어졌고 시작부터 갭 상승하면서 뭐다 중요한 이 추세선 저항을 돌파한 척 했으니까 레벨업 된 겁니다. 레벨업 됐으니 일단은 뭐 좀 더 올라갈 수 있겠죠. 그래서 상승의 목표치가 일단은 어디까지 봐야 될까요? 여기 정도까지 보면 되겠죠. 지난번 전고점 2월 그죠? 올해 2월 말쯤에 만들어놨던 이 저항 여기 정도까지 상승에 대한 목표치가 조금 더 일단 열려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특별한 저항이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 하여튼 이 어떤 중장기적인 이런 하락을 끝내는 그런 양봉을 만들어내긴 했다라는 거. 그래서 코스피가 상승 탄력이 약간 이제 떨어지고 있고 코스닥이 이제 슬슬 빛을 발하는가 싶습니다. 이제 슬슬 그 쥐구멍에 볕들 날이 온다. 코스닥에도 볕들 날이 오는 것 같긴 합니다. 뭐 전반적인 내용들 봤고 하여튼 지금 시장이 굉장히 강합니다. 하방 베팅 이런 거 생각하시기는 지금 좀 어려워요. 변동성도 계속해서 좀 떨어지고 있고 오히려 이제 그죠? 콜 대박은 뭐 계속해서 나고 있고요. 콜은 어마어마합니다. 이런 내용들을 좀 봤고 하여튼 지금 워낙 강세 이런 거에 영향을 좀 받아서 한국 증시 강한 게 있을 텐데 아무튼 너무 얘는 단기 낙폭 과대겠죠. 주식시장은 단기 오버슈팅 그런 거 생각하셔야 되겠고 이런 것들 좀 생각하시면서 지금은 좀 보수적인 대응 계속해서 뭐 말씀드리지만은 보수적인 대응 그런 게 좀 필요하겠습니다. 어제 오늘 코스닥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지수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지수에 의해서 이제 종목들이 좀 끌려가는 좀 그런 느낌을 좀 받긴 받았는데 일론 머스크하고 트럼프가 뭐 화해를 했다라는 소식에 뭐 2차 전지 친구들이 조금 뭐 좋았나 싶습니다. 그러나 뭐 2차 전지 친구들 아직 한참 멀었습니다. 여전히 힘이 좀 없다라고 봐야 되고 중장기적인 힘은 없다라고 봐야 되겠고 하여튼 뭐 이래저래 해가지고 막 끼워 맞추는 식으로 코스닥은 사실 좀 눈에 띄는 그런 막 힘이 있는 종목이나 힘이 있는 업종이 사실 지금 잘 없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큰 친구들이 이제 그나마 제약바이오인데 제약바이오 하나만 갖고 코스닥을 계속 올려먹기는 어려운데 어쨌든 뭐 눈에 띄는 그런 주도주나 주도 업종은 사실 잘 코스닥에서는 보이지는 않지만은 코스피는 좀 있죠. 그래도 코스피는 뭐 반도체도 뭐 있고 코스피는 뭐 그래도 반도체도 좀 있고 방산 종목들도 있고 뭐 그러니까 뭐 지수가 끌려 올라간다 뭐 요런 지수를 뭐 그래도 그런 종목들이 끌고 올라간다는 느낌이 있는데 코스닥은 좀 지수를 끌고 올라갈 만한 그런 힘이 있는 종목들은 솔직히 잘 보이지는 않는데 근데 어쨌든 지금 이제 코스닥 지수 자체가 레벨업이 되고 변동성이 터지니까 지수의 움직임이 이제 종목들을 어거지로 끌어당겨서 상승시키는 좀 그런 흐름이 좀 나타난다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뭐 어쨌든 뭐 오르긴 오른다. 뭐 그게 뭐 결과적으로 뭐 중요한 거겠죠, 그죠? 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그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하여튼 이래저래 해서 올라가고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사실 특별히 지금 뭐 드릴 만한 이야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밤 물가지표만 어떻게 특별한 충격 없이 잘 넘기면은 뭐 또 당분간 또 뭐 올라가는 거겠죠, 그죠? 물가지표로 인한 충격이 좀 나타나면은 어떤 한국 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첫 번째 급등 이후 첫 번째 의미 있는 가격 조정이 나타나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뭐 한번 눌림시 매수 그런 거 해볼 수 있고 어쨌든 근데 이제 물가지표 발표되기 전까지는 뭐 좀 특별히 뭐 다른 거 드릴 만한 이야기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한국 증시 뭐 계속해서 강한 상황이고 좀 부담스럽지만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단기 과열인 특히 뭐 코스피 이런 거 단기 과열은 분명 하나 아래쪽으로 가겠다는 생각도 없고 뭐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 뭐 쳐다보는 뭐 올라간다라고 인정해줘야 되겠고 그죠? 뭐 그렇다고 지금 하방 베팅할 수는 없고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특별히 다른 이야기 뭐 드릴 만한 건 없고 일단은 오늘 밤 물가지표가 어떻게 나오는지 일단 한번 지켜보자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 내일 저녁에 뵙겠습니다.